도유경이 갑자기 나타나 황기만을 구했다. 황기만의 죽음을 위장한 함정의 강세리는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말았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숨을 멎게 했다. 황기만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을 내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 속에는 배신과 분노가 얽혀 있었다. 이틀 전 공원의 낡은 석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 순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장의 친자검사 결과지였다. 황기만은 손에 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친자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황지호, 그의 동생 황기찬이 아들로 믿고 키워온 아이는 황기찬의 혈통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황기만의 머릿속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뒤덮였다. 그는 강세리를 찾아 향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다. 공원의 아침은 고요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공원에서 강세리는 황기만을 마주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아주버님, 그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려 했다. 이게 뭔지 모를 리 없지, 강세리. 지호가 기찬이 아들이 아니야. 다른 남자의 시라는 거 내가 다 알아버렸어. 황기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서류를 그녀의 눈앞에 흔들며 다그쳤다. 이걸 지찬이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강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주변을 다급히 둘러보았다.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황기만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조용히 해, 황기만,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돈. 그딴 걸로 내 분노가 사그라질 것 같나? 너 같은 위선자가 기찬이를 속이고 우리 가문을 망쳐놓은 걸 그냥 두고 볼 줄 알아. 황기만은 비웃으며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강세리의 이성이 무너졌다. 절망과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황기만의 등을 힘껏 밀었다. 악! 황기만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공원을 울렸다. 그의 몸은 무기력하게 꺾이며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피가 돌계단을 적셨다. 강세리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내가 뭘,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옆으로 향했다. 최자영, 치매를 앓고 있는 황기찬의 어머니가 공원 산책로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놀랍게도 맑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강세리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최자영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 강세리는 다급히 최자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는 애써 다정한 척 웃었다. 최자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강세리, 너 지금 뭐 한 거야? 방금 황기만을 밀었잖아. 이번엔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다 말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강세리는 차갑게 웃었다. 말해요, 최자영. 치매 환자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녀는 최자영을 뿌리치고 빠르게 공원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증거는 없었다. 최자영은 치매 환자일 뿐이다. 그 순간 공원 저편에서 도유경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녀는 황기만의 전 부인이었다. 아줌마. 어디 가셨어요? 찾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도유경은 최자영을 발견하고 안도하며 다가왔다. 그녀는 오늘 아침 최자영과 함께 공원에 나와 산책 중이었다. 도유경이 물을 사러 간 사이 최자영이 갑자기 사라져 그녀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도유경의 시선이 계단 아래로 향했다. 거기 피를 흘리며 쓰러진 황기만이 있었다. 기만 씨,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의 맥박을 확인한 그녀는 손이 떨렸다. 다행히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도유경은 즉시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최자영은 여전히 맑은 눈으로 도유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방금 전의 일을 털어놓았다. 유경아, 강세리가 김한희를 밀었어. 내가 다 봤어. 그 여자가 김한희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다고. 도유경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최자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최자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도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그녀는 강재인에게 전화했다. 재인 씨, 큰일 났어요. 김한 씨가 강세리 때문이에요. 황기만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진단했지만 다행히 제 시간에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병실 안.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약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도유경과 강재인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강세리를 함정에 빠뜨려 그녀가 스스로 죄를 드러내게 만들기로 했다. 도유경은 황기만의 가족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김한 씨 상태가 심각해요. 의식불명이고 식물인간이 될지도 몰라요. 이 소식은 강세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얼룩졌다. 만약 황기만이 깨어난다면 그녀의 모든 죄가 드러날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황기만을 영원히 침묵시켜야 했다. 그날 밤 병원은 고요했다. 강세리는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해 황기만의 중환자실에 몰래 잠입했다. 그녀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다. 산소호흡기 튜브를 자르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튜브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병실의 전등이 환하게 켜졌다. 강세리 씨, 그만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병실로 들이닥쳤다. 강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에서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황기만은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강세리를 똑바로 응시했다. 강세리. 내가 날 밀었어.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강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유경과 강재인은 병실 한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재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며칠 후 강세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났다. 친자검사 결과로 시작된 그녀의 비밀,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시도, 그리고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끊으려 한 최종 범행까지. 그녀는 법의 심판대에 섰다. 재판정에서 그녀는 끝내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황기찬은 충격 속에 무너졌다.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그의 아이라 믿었던 지호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은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강재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황기찬 씨, 강세리는 단지 첫 번째였어요. 강재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과연 그녀의 다음 표적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거짓과 배신으로 얽힌 이야기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강재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잔인할 만큼 아름다웠다. 병실 안, 황기찬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가 뒤엉켜 있었지만 강재인은 그를 한치의 동정심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황기찬 씨,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강세리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황기찬은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강재인의 복수는
단순히 강세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이 며칠 후 Y그룹의 대저택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강세리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황기찬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사랑했던 여자, 아들로 믿었던 지호, 그리고 가문의 명예까지.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마음과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그러나 강재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대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재인과 그녀의 오빠, 강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다정히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순간은 오래전 거짓과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다. 강재인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의 오빠, 강민재는 Y그룹의 창업주인 황 회장의 신뢰를 받던 인재였다. 그는 황기찬의 오른팔로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던 핵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강세리와의 불륜, 그리고 그로 인해 얽힌 음모가 강민재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났고 결국 절망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강재인의 손이 일기장을 쥐며 부르르 떨렸다. 그녀는 그날을 잊지 않았다. 오빠의 장례식에서 황기찬이 애써 슬픔을 감추며 위로의 말을 건넸던 그 순간, 그리고 강세리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차갑게 미소 짓던 그 표정을. 그때부터 강재인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다. 강재인은 김도윤을 다시 만났다. 그는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였다. 어두운 카페 구석에서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 씨,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세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죠. 그를 무너뜨리려면 더 큰 폭탄이 필요합니다. 강재인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황기찬이 Y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증거, 강세리와의 불륜을 덮기 위해 오빠를 희생양으로 만든 문서들, 그리고 그들이 오빠를 어떻게 파멸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전말. 김도윤의 눈이 커졌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Y그룹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황기찬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게 내 목표예요. 강재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황기찬은 오빠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그와 강세리는 오빠를 배신했고 우리 가족을 짓밟았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며칠 뒤 Y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황기찬은 여전히 회사의 수장으로서 연단에 섰다. 그는 강세리의 스캔들을 무마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주주들의 눈초리는 날카로웠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다. 강재인이 당당히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재인,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재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황기찬 씨, 당신이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러 왔어요. 그녀는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문서들은 Y그룹의 비자금 계좌, 황기찬의 횡령 내역, 그리고 강민재를 누명으로 몰아넣은 증거들이었다. 주주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뭐야? 황기찬, 이게 사실이냐? 강민재를 그렇게 만든 게 너였어? 이런 인간이 우리 회사를 이끌었다고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황기찬은 연단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강재인,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 하지만 강재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조작. 이 모든 건 당신이 저지른 짓이에요.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강세리와 함께 우리 가족을 파괴한 대가를 이제 치러야죠. 그 순간 경찰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다. 강재인의 USB는 이미 검찰에 제출된 상태였다. 황기찬은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을 느끼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